그녀는 여러 가지로 많은 찬사를 받는데요. 그녀의 시에 대한 찬사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차르트처럼 잘 다듬어진 구조에 베토벤과 같은 웅장함을 겸비했다. 정말 대단한 찬사인데요. 아주 일상적인 문제에서부터 어떤 폭력적인 체제에 대한 비판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져 있고요. 정말 집에 한 권 꽂아놓고 두고두고 읽을 만한 그런 시집이기에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집은 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얇기 때문에 또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또 어떤 면에서 한 권을 다 읽었다는 성취감도 좀 빨리 느낄 수 있기도 한데요. 오늘은 무려 500페이지가 넘는 시집을 제가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매우 두꺼운 그런 시집이지만 정말 집에 한 권 꽂아놓고 두고두고 읽을 만한 그런 시집이기에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비스와바 심보르스카의 끝과 시작이라는 시집입니다. 비스와바 심보르스카는 폴란드의 대표적인 시인입니다. 1923년에 태어나서 2012년에 작고할 때까지 총 12권의 시집을 냈어요. 그녀는 여러 가지로 많은 찬사를 받는데요. 특히 시가 아주 소박하면서도 진솔한 언어를 사용하고 명징하면서도 간결하고 절제된 표현, 그리고 풍부한 비유와 상징 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시에 대한 찬사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차르트처럼 잘 다듬어진 구조에 베토벤과 같은 웅장함을 겸비했다. 정말 대단한 찬사인데요. 그러니까 모차르트처럼 어떤 완성도 높은 그런 시를 구사하면서도 동시에 베토벤과 같은 어떤 웅장함, 열정이 들어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전 세계에 많은 상을 받았지만 특히 1996년에 노벨 문학상 수상을 하게 되는데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 중에 물론 시인들이 있지만 시인으로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비스와바 심보르스카가 우리가 꼭 읽어야 하는 그런 시인 중에 한 명인지를 알려준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녀의 시집은 여러 권이 한국에 번역되어 나왔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할 이 끝과 시작은 그녀가 발간한 12권의 시집 중에서 11권에서 발췌한 총 170편의 시가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총 4편의 시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그 시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심보르스카의 시세계에 잠깐 빠져보는 기쁨을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읽어드릴 시는 단어를 찾아서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 시는 시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인이 결국은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라든지 현실 세계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 마음과 현실 세계를 표현할 언어가 충분치 않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 저런 단어를 고심하면서 고르지만 그것이 정말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하다라고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마음을 그린 시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시가 1945년에 발표된 시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의미가 조금 더 깊어지는데요. 폴란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정말 대량으로 학살된 바로 그러한 장소이기도 했는데요. 그런 폴란드의 끔찍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시인으로서는 그 끔찍한 현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어떤 절망감과 무력감을 드러내는 시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를 찾아서 솟구치는 말들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사전에서 훔쳐 일상적인 단어를 골랐다. 열심히 고민하고 따져보고 헤아려 보지만 그 어느 것도 적절치 못하다. 가장 용감한 단어는 여전히 비겁하고 가장 천박한 단어는 너무나 거룩하다. 가장 잔인한 단어는 지극히 자비롭고 가장 적대적인 단어는 퍽이나 온건하다.
그 단어는 화산 같아야 한다. 격렬하게 솟구쳐 힘차게 분출되어야 한다. 무서운 신의 분노처럼, 피 끓는 증오처럼. 나는 바란다. 그것이 하나의 단어로 표현되기를. 고문실 벽처럼 피로 흥건하게 물들고 그 안에 각각의 무덤들이 또아리를 틀기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기술하기를. 그들이 누구였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내가 듣는 것, 지금 내가 쓰는 것, 그것으론 충분치 않기에 터무니없이 미약하기에. 우리가 내뱉는 말에는 힘이 없다. 그 소리는 적나라하고 미약할 뿐. 온 힘을 다해 찾는다. 적절한 단어를 찾아 헤맨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다.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할 시는 두 번은 없다라는 제목을 가진 시입니다. 이 시는 폴란드의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리고 전 국민이 애송하는 그런 시라고 하는데요. 이 시에서는 아무리 하찮고 미약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매우 독특하고 고유한 그러한 존재이고, 또 인간의 인생에서 마주치는 여러한 사건이나 그러한 경험들은 결코 반복될 수 없는 그러한 독특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러면 이 두 번은 없다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은 없다.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우리가 세상이란 이름의 학교에서 가장 바보 같은 학생일지라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낙제란 없는 법.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어제 누군가 내 곁에서 네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을 때 내겐 마치 열린 창문으로 한 송이 장미꽃이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을 때 난 벽을 향해 얼굴을 돌려버렸다. 장미? 장미가 어떤 모양이더라? 꽃인가? 아님 돌인가? 야속한 시간, 무엇 때문에 너는 쓸데없는 두려움을 자아내는가? 너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라질 것이다. 너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아름답다. 미소 짓고 어깨동무하며 우리 함께 일치점을 찾아보자. 비록 우리가 두 개의 투명한 물방울처럼 서로 다를지라도. 네,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시는요. 시도 시이지만 정말 번역가의 능력이라는 것을 제가 감탄하면서 보게 된 그런 시인데요. 사실 제가 쉼보르스카의 시를 읽고 싶다고 하더라도 폴란드어를 번역하실 수 있는 그런 한국 외대의 최성은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제가 이 시를 읽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최성은 선생님은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도 소개했었던 폴란드의 소설가이자 몇 년 전에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올가 토카르추크의 방랑자들을 비롯한 또 여러 다른 소설도 번역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 시의 번역을 보면은 이분이 단지 그냥 폴란드 문학을 번역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본인이 시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어떤 음악적인 온유를 너무 잘 살리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어로 번역된 시어들도 그 음악적 운율이 통통 살아 있습니다. 생일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온 세상이 사방에서 한꺼번에 부스럭대고 있어요. 해바라기, 뱃다라기, 호루라기, 지푸라기, 찌르레기, 해오라기, 가시고기, 시로라기. 이것들을 어떻게 가지런히 정렬시키고 어디다 넣어둘까요? 배추, 고추, 상추, 부추, 후추, 대추 어느 곳에다 보관할까요? 개구리, 가오리, 메아리, 미나리. 휴, 감사합니다. 너무 많아 죽을 지경이네요.
오소리, 잠자리, 개나리, 도토리, 돗자리, 고사리, 송사리, 너구리를 넣어둘 항아리는 어디에 있나요? 노루와 머루, 가루와 벼루를 담을 자루는 어디에 있나요? 기러기, 물고기, 산딸기, 갈매기, 뻐꾸기는 어떤 보자기로 싸놓을까요? 한이바람, 산들바람, 돌개바람, 눕새바람은 어디쯤 담아둘까요? 얼룩배기 황소와 얼룩말은 어디로 데려갈까요? 이런 이산화물들은 값지고 진귀한 법. 아, 게다가 다시마와 고구마도 있군요. 이것들은 모두 밤하늘의 별처럼 그 값이 어마어마하겠지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과연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태양도 노을도 내 두 눈을 위한 것이라기엔 너무 과분하지 않을까요? 이것들을 다 만끽하기엔 생은 너무도 짧은걸요. 나는 여기에 그저 잠시 동안 머물다 갈 뿐입니다. 아주 짧은 찰나의 시간 동안. 멀리 있는 것은 미처 보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것은 혼동하기 일쑤랍니다. 이 촉박한 여행길에서 나는 허무와 실제를 제대로 구분하는 법을 알기도 전에 그만 길가의 조그만 펜지꽃들을 깜빡 잊고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소한 실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때는 미처 생각지 못했답니다. 아, 이 작은 생명체가 줄기와 잎사귀와 꽃잎을 피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을까요? 오직 한 번 무심한 듯 세심하고 당당한 듯 연약한 모습을 드러냈다가 영원히 사라질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 조바심쳐가며 애타게 기다려왔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시는 인생이란 기다림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도 아까 두 번째에 소개해드린 시처럼 인생이라는 매 순간이 고요하고 독특하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시간이라는 점을 노래하고 있고요. 그렇기에 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나 후회 막심하더라도 되돌이킬 수가 없고 다시 해볼 수도 없고 매 순간 매 순간이 즉흥연기에 불과하다는 그러한 점도 짚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네 번째 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란 기다림. 인생이란 기다림. 리허설을 생략한 공연. 사이즈가 없는 몸. 사고가 거세된 머리. 내가 연기하고 있는 이 배역이 어떤 것인지는 나도 잘 모른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역할은 나만을 위한 것이며 내 맘대로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 무엇에 관한 연극인지는 막이 오르고 무대 위에 올라가야 비로소 알 수 있다. 인생의 절정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는 늘 엉망진창이다. 주어진 극의 템포를 나는 힘겹게 쫓아가는 중. 즉흥 연기를 혐오하지만 어쩔 수 없다. 임기응변으로 상황에 맞는 즉석 연기를 해야 한다.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사물의 낯설음과 부딪혀 넘어지고 자빠지면서도 내 삶의 방식은 언제나 막다른 골목까지 내몰려 있다. 내 본능은 어설픈 풋내기의 솜씨. 긴장 탓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해보지만 그럴수록 더 큰 모멸감이 되돌아올 뿐. 정상 참작을 위한 증거들이 내게는 오히려 잔인하게만 느껴진다. 한번 내뱉은 말과 행동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법. 밤하늘의 별들을 미처 다 헤아리지도 못했다. 서두르고 덤벙대다가 잘못 잠근 외투의 단추처럼 갑작스런 돌발 사태가 빚어낸 안타까운 결과. 어느 수요일 하루만이라도 미리 연습할 수 있다면, 어느 목요일 하루만이라도 다시 한번 되풀이할 수 있다면, 하지만 금요일이 되면 벌써 새로운 시나리오 작가와 함께 어김없이 나를 찾는다. 그러곤 묻는다. 자, 모든 게 이상 없죠? 잔뜩 쉬어터진 거친 목소리로 막 뒤에서 헛기침으로 미리 귀띔을 해주는 일조차 없이. 지금 이 상황을 임시로 마련된 무대 위에 간단한 오디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나는 정교한 무대 장치 아래 서서 모든 사물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배치되었는지를 똑똑히 보고 있다. 구석구석 놓여있는 소품들의 정확성과 견고함은 가히 충격적이다. 무대를 회전시키는 장치는 벌써 오래전부터 작동 중이다. 저 멀리서 성운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한다. 아, 이것은 틀림없는 개막 공연이다.
이 순간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저지른 것으로 영원히 굳어져 버린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 4편의 시를 소개했는데요.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낭독할 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좀 음미하시고 또 즐기실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이 시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170편의 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시인이 젊었을 때부터 또 나이 들어서까지 또 폴란드의 상황적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시를 씁니다. 아주 일상적인 문제에서부터 어떤 폭력적인 체제에 대한 비판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집에 한 권 꽂아 놓으시고 틈틈이 일부분씩 읽어보시면 정말 마음에 여러 양식이 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목소리와 또 좋은 책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